오늘의 제목은요, 우리 사업자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죠. 막 지금 폭발폭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 사업하는 사람들 있죠. 시스템을 타고 막 계속 애터미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초보자분들이요. 빨리 배우셔야 되는데, 뭐부터 배우는지 몰라. 그리고 막 초보자들은요, 이제 막 부딪히다 보면, 현장을 뛰면서 부딪히다 보면요, 궁금함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초보자 미팅을 했었는데 궁금한 게 엄청 많으신 거야. 근데 기본 계속 시스템을 들어도 헷갈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설명하다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차라리 궁금한 걸 저한테 물어봐 주셔라. 그럼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맞아. 초보자분들이 제가 계속 이렇게 몇 분을 계속 만나면서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나왔을 때,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왔을 때, 뭐부터 안내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리더를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보자들한테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가? 애터미에서 제일 먼저 빨리 가르쳐야 되는 게요. 첫 번째, 계보도 보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후원 수당 보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위 매출 보는 방법. 네 번째, 가입하는 방법. 다섯 번째, 주문하는 방법. 여섯 번째, 미동의 매출 탈퇴 방법. 일곱 번째, 계보도 상담 방법. 그리고 여덟 번째, 포인트 보면서 맞춰먹는 방법.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기초적으로 빨리 가르쳐야 되는 게 요건데요. 뭐 계보도, 후원수당, 하위 매출, 가입, 주문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는데 미동의 매출 탈퇴가 뭐냐면 우리 초보 사업자분들이 처음에 막 열정이 생겨갖고 명단 작성하면서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죠? 야, 애터미 해봐, 애터미 해봐, 애터미 해봐 알리죠. 근데 그 초보자분들이 막 현장을 뛰는데 그 소비자분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이제 애터미 하냐? 나 가입한 지가 언젠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고 가입했다는 말만 듣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찾아가요. 야, 나 애터미 하니까 너 가입해봐. 너 통신사가 어디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나 가입한 지가 언젠데? 나 수당도 받아봤어.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 다섯 번만 그 소리 들으면요. 이제 혼자 고민해요. 야, 늦었구나. 좀 더 빨리 했어야 돼. 지금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혼자 고민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스폰서랑 상담을 하면 다음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데 혼자 고민하면요. 혼자 조용히 잠수 타다 그만둬요. 그래서 후속 관리, 초보 사업자분들이 딱 나왔을 때요. 여러분 밀착형으로 딱 붙어서 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사장님, 진행은 잘 되고 계세요? 누구 만나보셨어요? 뭐 어떻게 되셨어요? 그분 가입되셨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물어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해봤는데요. 다 가입됐네요. 가입할 사람이 없어요. 한국 늦었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 맞아요. 애터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애터미가요, 가입비랑 진입비 뭐 이런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까요, 무료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제대로 쓰지도 않는 소비자분들도요, 그냥 가입만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분들한테 탈퇴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정보 좀 줘봐라 그러면서 통신사가 어디니? 라고 하면서 한번 더 물어보세요. 라고도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뭐 탈퇴하는 방법도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또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야, 너 가입 언제쯤 했었냐? 또 물어봤죠. 후속 관리를 하는, 이제 또, 나 가입? 글쎄, 기억도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혹시 탈퇴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너 통신사 좀 불러봐라. 너 정보 좀 불러봐라. 그러면서 딱 가입을 시켰더니 어떻게 돼요? 인증되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애터미에서. 또는, 어, 인증 실패. 진짜 달려있네. 너 언제쯤 했어? 몰라? 기억도 안 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미동의 매출 탈퇴가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직접 구입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상대방이 구입을 해서 코드를 살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거는 관리 사업이기 때문에요. 내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1년이 지났다.
그러면요, 나의 동의 없이 주문을 한 거기 때문에요, 1년만 지나면 탈퇴가 가능합니다. 바로 탈퇴를 해서 바로 재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탈퇴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미동의 매출, 나의 동의 없이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미동의 매출 탈퇴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본사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를 해줍니다. 바로 가입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아시겠죠? 그렇게 그런 거를 초보자분들한테 딱 알려주니까요.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초보 사업자분들이. 야, 애터미가요. 완전 이삭죽기네요. 진짜 의외로 애터미가요. 가입만 됐지 정확히 애터미에 대해서 소비가 이익되는 것도 잘 모르고요. 야, 완전 널렸네요. 그리고 한번 가입했던 사람들은요. 재가입이 쉽네요. 더 긍정적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후속 관리를 여러분들이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역으로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동의 매출 탈퇴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 거꾸로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가 미동의 매출 탈퇴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저희가 막 코드를 막 살려놔. 저희도 그러거든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정희씨 팀장님도 몰랐는데 기억이 없었지만 살려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찾아서 연락이 먼저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연락이 없으면 그냥 모르고 또 다른 라인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레그에 있는 사람들은요. 뭘 빨리 가르쳐야 될까요? 직접 오토 소비자를 빨리 가르쳐야 돼요. 왜? 내가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 가입한 직접 본인이 주문을 하면요. 바로 미동의가 안 되고 계속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요. 주문을 받아서 내가 주문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직접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게 내 레그 안의 조직과 소비자를 탄탄하게 만드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주문 빨리 받아. 내가 주문 넣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확한 핵심의 맥을 모르면요. 내가 열심히 주문만 넣다가 그 나한테 주문까지 다 넣은 사람도 미동의 매출로 다 뺏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애터미를 제대로 안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나의 연세가 들으셔도 이제는 다 주문하는 거 다 너무 잘하시거든요. 이제는 정말 시대가 확 바뀌다 보니까 뭐 70대라고 손가락에 안 움직이 안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핸드폰에 주문하는 것도 촉촉촉촉 너무 잘하시고 이제는 환경이 너무 좋아졌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보자 사업자분들이 가입할 사람 없어요. 다 가입됐대요 했을 때 그렇게 후속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개보도 상담 방법 하기 전에 우리 처음 사업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우리가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보자들한테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짧고 굵게 병아리도 알아듣는 수준으로 얘기하다 보니까요.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 사업자분들이 무한 누적은 이제 알았거든. 근데 포인트가 쭉 올라오면 나한테 포인트가 누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이디에 예를 들어 내 아이디로만 구매를 하면 내가 캐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죠? 못 받는 거. 어디다 주문을 해야 되죠? 내가 캐시백을 받고 싶으면 A, B를 가입을 시켜서 여기에 점수가 맞아야 캐시백을 받는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지만 진짜 막 시작한 초보자분들은요. 이걸 몰라요. 어제 제가 상담하셨던 분도 아니 이게 가치 누적을 이렇게 내가 만약에 밑에다가 10만 포인트를 넣었어요. 그럼 내 아이디도 10만 포인트가 누적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10, 10, 10, 10, 10 이렇게 무한 단계로 받는다고 하니까 여기도 10, 나의 볼륨도 10만 포인트가 누적이 된다라고 헷갈려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왜? 우리가 자세히 처음에는 얘기를 디테일하게 안 하니까. 왜일까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알려줘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찾아보고 이랬는데도 헷갈렸다가 나중에 알게 됐대요. 아, 밑에서 좌우의 하위 매출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제가 그거 조금 이제 완전 초보자분들한테는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초보 사업자분들은 이제 맞춰먹는 소비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도 하면서 캐시백을 알차게 받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나의 볼륨부터 알려주셔야 돼요.
자, 내 아이디의 볼륨이 30만 포인트가 되면 에이전트가 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현금 6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누적이 됐을 때 이게 파랗게 바뀌는데요. 내 아이디로 30만 포인트가 되면요. 1년에 한 번만 사고요. 그 다음 내가 필요한 거를 A와 B, 내 좌우 매칭을 하면서 내 좌우의 매출을 보면서 포인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주면 되는데 자, 근데요, 사장님 0포인트에서 9,999포인트까지는요. 포인트가 누적이 안 돼요. 10,000포인트 이상 돼야지만 날 하위, 밑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의 매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10,000포인트 이상 되면 예를 들어 여기 A, B, C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빵 포인트야. 그리고 여기는 10,000포인트가 넘었어. 그 여기서 30만 포인트를 띄웠다 칩시다. 그러면 누구누구 수당을 받을까요? B. A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포인트를 넣을 때도 가입하는 사람마다 내가 만약에 10만 포인트를 넣는다 했을 때 요 사람들을 다 쪼개는 거야. 만 포인트를 다 쪼개. 왜? 다 받게 해보려고. 근데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 누적을 못 받잖아요. 맞죠. 근데요. 여러분 애터미에도요. 노하우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빨리 땡겨서 잠재적인 소비자를 사업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의 일이 더 빨라지고 성공의 길이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6만 원 받으려면 매출이 밑에 하위에서 얼마 올라와야 돼요? 100만 원이잖아요. 어느 세월에 100만 원 만만 채워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30만 포인트를 채워줘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근데 라인별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거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이런 예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 정답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항상 그래서 내가 항상 상담하고 있는 스폰서들과 상담을 하면서 내 계보도의 방향을 잡아 나가시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A, B, C가 있어요. 근데 A는 누구지도 몰라. 그리고 B는 하면 진짜 잘할 사람이야.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내가 주문할 포인트를요. 이 한 사람한테 집중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쪼개지 않고요. 10만 포인트를 넣더라도 쪼개서 안 넣고 요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고요. 그래서 요 사람을 예를 들어 내가 땡기고 싶어. 그럴 땐 저는 아예 그냥 30만 포인트를 넣을 때도 있어요. 그래 놓고 요 밑에 몇 사람 정도 딱 내려가면 요 사람을 딱 만나러 가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잘하고 싶잖아요? 갑으로 사업해야 좋죠. 갑으로 사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을이 되면 사업이 잘 안 돼요. 애터미 안에서도요. 갑으로 사업하셔야지 소비자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서 딸려서 막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요. 이 사업이 잘 안 되거든요. 자, 의사 한번 볼게요.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영업하는 거잖아요. 의사라는 전문직만 빼면. 근데 의사 선생님 말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초코파이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딱 얘기하면 벌써 딱 어떻게 돼요? 선생님 여기가 아프고요. 저기가 아프고요. 그럼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러죠? 요거 지어줄 테니까 요거 꼬박꼬박 한번 3일 챙겨 드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과 봅시다. 딱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돈 내고 가시죠. 우리도 사업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요 B라는 사람을 나를 딱, 존경하는 스폰서님처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저는 이 사람을요, 만들어 놓고 움직인다 이거예요. 왜? 내 볼륨이 30만 이상 되면 내 포인트로 일단 주문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채워놓고 밑에 딱 몇 사람 정도 내려가면 딱 그 사람한테 가죠. 야, 사장님, 이게 소비자의 이익입니다. 그러면서 계보들을 쫙 보여줘. 여기 밑에 A, B, C, D 달려있죠? 요거 사장님의 고객이 아닌데도 사장님이 가입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사장님의 고객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요? 근데요, 사장님 주문한 거 물밖에 안 시켰죠? 네. 심층수 좋더라. 근데요, 사장님, 여기 60만 원치 누적이 되셨어요. 라고 하면, 아니, 왜요? 소비자의 이익을 자꾸 들으면 자꾸 물음표가 생기죠. 왜? 그게 바로 애텀이다. 이렇게 내가 쓴 것보다 캐시백을 더 받고 그리고 포인트가 더 많이 적립이 되니 소비자의 이익이 되니 충성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입을 저희가 자꾸
그 가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이들이 자꾸 만들려고 하고 소개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이익이 아니고요. 사장님 잘 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 이익 잘 되게끔 하려고요. 왜? 100% 공유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니까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진짜 좋다. 그러면서 전화하죠. 야, 딸, 너 지금 일하고 있니? 엄마 지금 여기 스폰서님 왔는데 통신사가 어디야?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 그러면 내가 갑으로 그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자, 사장님, 이렇게 그 친구분도 전화 지금 해보세요. 그리고 친구분도 있으면 제가 만나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의사처럼 사업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갑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나의 행동에 따라서 해가지고 이익이 됐다. 캐시백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자꾸 받는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요 관심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열정적인 사람들이 돼요. 그러면서 이걸 딱 시스템을 그러면서 또 안착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시스템을 딱 안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사업자가 잠재적인 자기의 지인분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이제 충성 오른팔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또 여기서 또 초보자분들한테 뭘 또 알려주셔야 되냐? 초보자 말고요. 이제 초보자분들도 있고 이제 다른 타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 우리가 최초 볼륨이요. 최고 이제 졸업 볼륨이 나의 아이디의 볼륨이 240만 포인트가 졸업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모르니까 저 관심 없는 분들은 뭐 30만 하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내를 하는데 네트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채워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30만 포인트가 넘었는데도 자기 아이디로 막 주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240만까지 채우려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장님, 지금 당장 본인의 볼륨에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요? 그때 때가 다 있어요. 어떡해요? 사장님이 판매사가 도전할 때쯤 되면요. 우리가 이제 250만 포인트가 보름에 들어가는데 그 매출 중에서 소실적으로 한쪽으로 뭐 좌측이 되든 우측이 되든 소실적으로 210만 대 본인 볼륨에다가 40만 포인트, 30만이 들어있는 상태라고 할 때 40만 포인트를 넣으면 소실적으로 합산되면서 250만이 되죠? 그래서 그때 그 70만 판매사 될 때는요, 여러분 자기의 볼륨이 70만 포인트가 돼야 되거든요. 세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아요. 소실적으로 합산되거든요. 그리고 대신 팀장과 국장일 때는요. 소실적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판매사가 또 유지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밥그릇으로 채우면서 또 150만 포인트를 채우시면 되고요. 240만은 국장 갈 때 이제 채우는 거니까 또 그렇게 유지되면서 조금씩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졸업했기 때문에요. 저희 볼륨은 다 졸업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해요.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제가 필요한 것도 이 사람이 직급 그림이 보이거나 하면 그분한테 또 넣어줄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예. 그러면서 또 따르겠죠. 그래서 사실 그 포인트를 내 볼륨에 채울 거를 차라리 아래에다가 넣어서 잠재적인 소비자 깨울 수 있는 사람한테 포인트를 그렇게 후원을 하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또 전달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 좌우가 있잖아요. 그럼 또 요것도 헷갈리신 분들이 또 은근 많으셔. A, B, C가 있어. D, E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에게 A, B, C는 좌측일까요? 우측일까요? 좌측이죠. D, E는 나의 우측일까요? 좌측일까요? 우측입니다. 근데 자 A 여기에 1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어. 나한테는 이 1이 좌측일까요? 우측일까요? 좌측입니다. 근데 A의 1은 좌측일까요? 우측일까요? 우측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헷갈려 하신 분들이 은근 많아요. 초보 사업자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A의 좌우는요. A의 좌우에 펼친 모든 사람은 나의 좌측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매출은 나의 좌측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D의 좌우의 모든 매출은 어디서 떠도 모든 매출은 나의 우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산돼가지고 매일매일 정산이 되면서 주급으로 주는데 30만 대 30만이 맞았을 때 이제 첫 수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10만 포인트 때 또 수당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30, 30이 맞아야 후원 수당이 들어온다는 거, 소실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나한테는 이 A라는 사람이 다 좌측 파트너인데요. 이 A 안에서는 B와 1은 좌우죠. 그러면 A한테도 다 파트너긴 한데 B하고 1은요. 형제 라인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형제 라인과 상담 금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문제 생기거든요. 왜? 사람의 환경, 문화, 성격, 다 직업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끔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상담 내용이 절대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형제 라인들까지 어느 선까지 그러면 친하게 지내야 되냐? 인사 정도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뭐 같이 먹는 자리에서 수다 떨고 요 정도. 아시겠죠? 뭐 스폰서가 뭐 이렇게 도와줬다, 뭐 했다, 뭐 했어요. 나는 안 해줬는데요. 뭐 했는데요.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상담 금지. 이건 명심하세요. 진짜 나중에 조직이 커지면 후회하는 날 옵니다. 가벼운 인사 정도만. 그리고 또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A, B, C, D, E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30만 포인트를 탁 넣고 싶어. 캐시백을 받으려고. 그랬을 때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죠. 근데 여기서 이 뎁스 라인부터 순서대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A를 먼저 30을 채우고 그 다음에 D를 30을 채운 다음에 여기 한 번 또 발생되고 다시 시작되면 또 그 다음에 B를 넣고 그 다음에 우측에 또 E를 넣어서 또 캐시를 발생 넣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서 포인트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아무데나 잠재적인 소비자가 사업자로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한테 그냥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요, 여러분, 상담할 게 무지 많아요. 그래서 경험을 해봐야지 이런 고민 같은 거 막 상담이 들어올 때 안내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 또 빠졌다. 하위 매출 있잖아요. 내가 30만 포인트가 딱 됐어, 내 볼륨이. 그 다음에 내 밑에서 30만 대 30을 A, B한테 넣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번 탁 캐시를 발생됐죠? 그러면 나의 하위 매출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맞았잖아요. 맞으면 다시 제로예요. 다시 시작해서 30대 30이 맞을 때까지 또 다시 시작인 거거든요. 근데 요 A와 B라는 사람들의 아이디의 볼륨은 아이디는 어떻게 될까요? 평생 누적이 돼요. 그래서 요 A라는 아이디를 탁 보면요. 파랗게 돼 있어요. B랑. 그러면 어차피 이거예요. 자기 볼륨이 평생 누적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주문하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아이디로 굳이 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또 가입하라고 이 A라는 사람한테 얘기하죠. 야, 여기 너 아이디로 살 필요 없거든. 네가 필요한 것도 너 딸을 가입을 시켜가지고 네 딸한테 필요한 걸 사면 너도 누적받고 딸도 누적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를 받기가 더 쉽죠. 왜? 평생 누적이 되니까 내 아이디로 살 필요가 없으니까 소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애터미 사업이요. 요런 이 스킬 노하우만요. 딱 소비자 아주 간단해요. 내 이익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으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의사처럼 갑처럼 사업을 하면요. 내가 방향을 착착착착 그 사람이 이익이 되게끔 안내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따라오고 무조건 충성 고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업은 안 하더라도 맞춰먹는 소비자 있죠? 왜? 우와, 포인트 또 떴네? 이야, 장난 아니다. 마트 어디 가서 내가 쓴 것만 포인트를 받지 남이 쓰는 것까지 어떻게 받아?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맨날 우리 주식하는 사람, 뭐 비트코인 하는 사람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죠? 애터미도 그렇게 중독 소비자를 만드셔야 돼요. 왜? 여러분 이거 있어요. 홈쇼핑 같은 거 중독되신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왜?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막 이번 기가 마지막이에요. 시간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빨리 주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속에서 끌어. 와, 이거 놓치면 못 살 것 같아. 막 전화가 간대요. 그 중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 쇼핑몰 중독이었어요. 이게 TV용 쇼핑에 뭐만 나오면 막 사. 집에 얼마나 그 TV 홈쇼핑에 그 물건들이
근데 막상 오면 쓰지도 않는데 그 사람의 말에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없습니다 이러니까 막 주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에서도요 그런 충성 고객과 제품 매니아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맞춰먹는 사람. 뭐니 해도 캐시백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독이 되거든요. 나 한 번 더 받고 싶다. 그럼 사람들한테 막 더블 알리게 됐죠. 야, 나 마트만 체인지했는데 사업도 안 했는데 캐시백 받았다? 너도 가입해봐. 써봐. 야, 제품도 진짜 좋아. 이렇게 자꾸 스스로가 자랑이 퍼져나가더라 이거예요. 점조직, 점이지만 고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펴져봐요. 그러면 얼마나 조직이 커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요. 너무너무 쉬운 사업이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애터미처럼 월 1억, 월 1,000원 버는 일인데 애터미처럼 쉬운 일 없는 것 같아요. 이것만 아신다면. 요 사람들의 이익 중심으로 어떻게 안내를 해서 내가 갑으로 사업하는 방법만 탁 배운다면 그건 좀 내공이 필요하겠지만 이걸 자꾸 제 이론을 들으면서 계속 행동을 하면서 내 거를 만들면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충분히 더 낫고 더 훨씬 잘할 수 있는 분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뽀 사장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너무너무 한국에서 가입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실 벌써 가입을 시켰다고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가입을 시켰대.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야 고모 왔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고모 왔는데 애터미 한다. 그래서 애터미 괜찮아 그랬대. 너 통신사가 어디니? 저한테 그대로 이론을 배운 거를 그대로 행동하면서 자기 걸 만들면서 막 사진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가입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미친 광기의 집단들이 모이니까요. 지금 가입을 너무 잘 시키고요. 또 오늘 또 들은 소식인데 요즘 수학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 이렇게 어린애들을 하는 아동용 하시는 분들은요. 좀 확 느끼실 거예요. 인구수가 줄어들고 애를 안 낳다 보니까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도 안 되고요. 아동복 하시는 분들도 지금 어려워하고 제 주변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희 산하에도 제가 엊그제 이제 선생님을 미팅을 했는데 진짜 뭐 하나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애터미는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저 꾸준히 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됐다. 그러면 꾸준히 센터에만 출근하시면서 오시면 된다. 그랬더니요. 뭔가 비전을 확 받으셨나 봐요. 9명 가입시켰대요. 저는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아빠가 저한테 신이 나가지고 야 역시 관상으로 보면 안 돼. 점잖해가지고 못할 것 같지만 야 내 외유 내강이라 그래. 아니 내강 외유죠. 아니 내강 그렇죠. 겉 안에 이렇게 보기에는 외유 내강이네요.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여. 근데 강의 속에서는 강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9명 가입했다는 소리에 나보다 낫네. 여러분 나보다 나은 파트너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저는요 여러분 1년이 돼도 10박스를 막 주문받고 못했어요. 근데 제 파트너 사장님들은요 막 10박스씩 주문 받아주고요. 저희 팀장님은요 제가 국장 가는데요 파트너 사장님이 직급 간 거 물건까지 다 팔아줬어요. 우리 국장이 고생할까봐 저한테는 일체 팔아줬다는 얘기도 안 하고 우리 팀장님이 다 팔아주면서 얘기해주고 막 그래요. 그런 파트너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여러분. 그런 훌륭한 파트너. 근데 제가 처음에 누구를 찾았을까요? 나 자신을 캐치를 했죠. 나는 판매를 못해. 근데 나는 똘똘하게 할 수 있어. 나는 비전 제시를 땡기는 거 잘할 수 있어. 그렇게 계산을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판매를 잘하는 사람, 잘 찍어주는 사람을 컨택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랬더니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막 쭉쭉쭉쭉쭉쭉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보다 가입비, 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런 사업을 하셔야 돼요. 앞에 시대 흐름이 선진국일수록 자꾸 인구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인구 감소가 되고 있죠. 그럼 반드시 국내 시장만 하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망하는 길이에요. 반드시 수출을 하면서 사람이 많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일이 유튜브죠. 유튜브도요. 나라가 가난해져도요. 유튜브 하나로 전 세계가 다 내 레그 안에 다 구독이 되기 때문에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나라는 가난해져도. 나라가 인구가 감소하고 어려워져도요. 아시겠죠? 위기 안에서도 기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애터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만 가입이 국내에서만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대의 흐름, 애터미의 흐름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매출이 국내의 매출을
1조인데 해외가 1조 2천억 원이 되면서 해외가 이겼어요. 그러면 매년 이제 해외가 한국보다 계속 높아질 거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공략해야 될까요? 외국. 젊은 분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은 국내를 찾아야 되겠지만 젊은 분들은요. 팍팍 이렇게 문자를 전송해가지고 어떻게든 줌 미팅을 해서라도 1대1 줌 미팅을 해서라도요. 빨리 외국 사람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본사가 성장하는 이제 애터미가 이제 글로벌 성장을 그대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흐름에 맞춰서 글로벌 사람들이 내 레그 안에 들어가야 탄탄하고 튼튼한 조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항상 외쳤던 게 나는 글로벌 가수가 될 거야. 글로벌 애터미 가수가 될 거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때가 왔다. 그래서 한번 시련을 겪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는 잘 됐고 그러면서 또 호주 연결됐고 그리고 캐나다 이러면서 점차 계속 호주 막 계속 커지는 거예요. 몽골 이런 식으로. 왜? 제가 그렇게 가겠다고 꿈을 꿨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쪽으로 길이 이동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 하면요.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가까운 딸의 지인들, 젊은 사람들을 찾으세요. 어디에서? 한국에서. 왜일까요? 이게 시간과 투자 싸움이고 내가 이렇게 탁 어떻게든 셀프 리더처럼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는요 셀프 리더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셀프로 못하겠다 하면요 국내에서 하시는 게 더 빠르다는 거 아시겠죠? 무조건 제가 해외를 찾아야 된다 한다 해서 내가 60대 70대인데 해외를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찾아서 해외로 나가게끔 전략을 잡으셔라. 아시겠죠? 그리고 포인트 방법인데요. 마지막. 포인트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문 넣기 할 때 어떻게 되죠? 날짜가 그냥 9월 1일이라고 할게요. 오늘 날짜가 언제야? 9월 28일이죠? 그럼 9월 28일, 그리고 9월 29일, 그리고 9월 27일. 요렇게 주문 날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전날에 넣든지, 오늘 넣든지, 내일 넣든지. 근데요. 보통 이제 조직이 커지고 맞춰먹는 소비자도 많고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후원수당. 자, 30대 30 다음 뭐죠? 70대 70, 150대 150.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30대 30은 별 차이 안 나요. 막 2만 포인트 부족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맞춰먹죠. 근데 요 2만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날짜에 보니까 오늘 날짜가 45만인데 30으로 내가 7급 6만 원을 맞는 거야. 근데 전날 딱 들어가 보니까 전날은 28만 대 30이야. 그럼 이거 맞춰 먹어야 돼요? 이월시켜야 돼요? 맞춰 먹어야 되는 거예요. 2만 포인트를 넣어서 밑에 후원해서 내가 캐시백 받으면서 다시 15만 포인트를 누적을 되게끔 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오늘 날짜가 29일이라고 칩시다. 웬걸? 내가 맞춰놨는데 또 어떤 사람이 또 뺐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만 포인트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와, 욕 나오죠?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 옛날에는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15만 포인트는 괜찮아요. 저 엊그제 40만 포인트 날아갈 뻔했거든요. 저는 40만 포인트인데요. 저희 엄마는 80만 포인트 날아갈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올라갈수록 그게 커져요. 왜? 좌우에 합산되면서 자꾸 올라가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나는 2만 포인트를 뺐지만 올라가면 100만 포인트, 1000만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맞춰놨는데 누군가가 스폰서가 혹시 스폰서도 맞출 수가 있잖아요. 밑에 후원하면서 나도 캐시백 받아야겠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맞췄는데 여기가 만약 밑에서 후원을 해갖고 내가 35만이 됐어. 그 여러분 날짜 바꿔야 돼요? 냅둬야 돼요? 냅두셔야 돼요. 왜? 스폰서도 맞춰먹은 거거든. 그걸 여러분이 날짜를 빼면 어떻게 될까? 쫙 도미노가 나요. 그러면 이제 스폰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다. 자꾸 빼내. 그러면 누구 손에다? 내 손에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후원 수당은 날라가도 내 파트너로 후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직급이 유지되시는 분들은요. 직급 수당에 포함시키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스폰서가 내 밑으로 포인트를 넣어주지 자꾸 빼. 넣었다 하면 또 넣었다고 빼. 그러면요. 다른 사람한테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폰서가 넣어줬을 때도 빼지 마셔라.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했는데 뺐어. 옛날 같았으면 그게 날아갔는데요. 지금은요, 여러분. 본사에 전화를 하세요.
아무 날짜, 그러니까 2만 포인트라고 칠게요. 그러면 28일이든 뭐 오늘 날짜로 주문을 딱 한 다음에요. 본사에다 전화를 해요. 근데 완료를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주문 접수만 해놓는 거예요. 가상계좌라고 하죠. 자, 가상계좌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제가 좀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여기 좌측 상단 보시면 주문 접수라고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어머, 잠깐만요. 보이시죠? 주문 접수라고 써 있는 거는요. 지금 현재 완료라고 안 떴잖아요. 계산이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요날 그냥 띄워놓고 본사에다 전화를 하세요. 본사에 전화해서 저희 요거 포인트 지금 그 맞춰놓은 게 27일자로 맞춰놨는데요. 26일자로 맞춰놨는데요. 누가 빼가지고 제가 40만 포인트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걸 본사에서 그러세요 고객님? 그러면 주문 접수 혹시 하셨나요? 그러면 아이디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아이디 그 주문한 요 아이디 있죠? 요 아이디를 불러주면 본사에서 요거를 이제 날짜가 지금 여기 27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26일로 바꿔줍니다. 아시겠죠? 요게 하나 생겼어요. 와, 요게 생기면서 제가 본사에서 최고 잘한 일이다. 이게요, 올라갈수록 소비자가 많아지면요, 엄청 아까운 포인트들이 엄청 날아가거든요. 하나라도 맞춰서 밑에 후원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날아가다 보면요, 짜증나거든요. 이게 2만 포인트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여러분 30만 포인트, 40만 포인트, 80만 포인트 날아간다 생각하세요. 38에 24, 24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매출이. 그 2만 포인트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본사에 연락을 하시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바로 연락을 하시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제 강의는 오늘은 초보자들한테 이제 처음 시작해갖고 막 이제 열정 생긴 파트너들한테 뭘 빨리 알려줘야 이제 셀프 리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 본사에서 이 주관하는 세미나에서는요,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거는 항상 현장 경험. 현장을 뛰다 보면요, 반드시 이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초보자들이 겪는 과정이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오늘 들으셨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밑에서 파트너분들이 이 고민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들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셀프 리더처럼 알려주셔라. 아시겠죠?